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엔터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반도체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엔터주는 시장에서 살짝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캐대언 열풍으로 K-팝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고 또 중국 단체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엔터주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엔터 업종 일단은 주가 먼저 살펴보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은 많습니다. 이미 좀 선 반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대언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 또 단체 관광객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선 2분기 실적 지나고 나서 네. 3분기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했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엔터주에는 상반기 내내 조금 주가를 견인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2분기 지나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꺾였었던 거예요. 사실은 꺾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공연한다 해놓고 취소됐다, 연기됐다. 한번 지연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밀리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씩 주가를 이제 같이 좀 끌고 내렸었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적 중심으로 다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실적 중심으로 좋아지는 회사 중심으로 조금 더 보면 좋은데 중국이라는 시장은 더해지면 좋은 거지만 중국만을 놓고 지금 엔터를 보기에는 조금 모멘텀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동안 엔터주들이 조금 부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기대했었던 건 사실 중국 본토에서 국내 K-팝 가수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 기대감이 살아 있었는데 공연이 지연되면서 투심이 살짝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조금 전부터 YG 엔터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금 재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7%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왜 오르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우선은 뭐 오르니까 참 좋은 일인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게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뭐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YG의 이제 상승 이유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터를 봤을 때 우리가 남아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실적, 3분기 실적의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할 만한 회사가 어딜까? 이거를 이제 가장 중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YG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네. 지금 3분기 이제 기대치, 컨센서스보다도 실적이 더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중심으로 조금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엔터 중에서도 실적이 좋을 종목 중심으로 조금 수급이 옮겨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YG 엔터의 시세가 좀 눈에 띄어서 여쭤봤고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번째 해외 시장으로 인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지금 하이브 하면은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오너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될까요? 사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 휴먼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사람인지라 뭐 이분이 어떻게 한다 모른다 이거를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되 이 빠진 주가를 이제 뭘로 만회하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결국은 하이브도 실적일 겁니다. 제가 엔터를 계속 말씀드릴 때 남은 하반기는 무조건 실적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좋은 회사 중심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내년 봄에 또 BTS 완전체 컴백 소식이 있으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도 시장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 인도일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래저래 좀 여쭤보니까 네.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시작은 이제 시장이 크다라는 느낌으로 인도를 좀 선택하신 것 같고 사실
전 세계 음악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캐치아이라고 하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걸그룹이 꽤나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걸그룹이 이제 올해 11월부터 또 미국에서 투어를 16번을 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라틴 지역에서 또 보이 밴드를 데뷔시킬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 규모가 큰 시장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도 시장을 이제 내년에 타겟으로 잡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었던 YG 플러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랑 YG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네. 좀 우려를 하셨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YG 지분만 전량 이제 매각을 하게 된 거고요. 위버스가 가지고 있는 YG 플러스의 지분은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대는 아직 좀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지분 이런 매각에 대한 해석은 그냥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시너지가 나지 않는 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좀 유동성을 확보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YG 플러스가 기존에 하이브랑 계속 사업을 해오던, 예를 들면 하이브 가수들의 이제 국내 음반원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버스 플랫폼에 YG 가수들이 입점한다든지 이런 사업적인 역량에서는 서로 이제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YG 플러스와의 동맹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G 플러스와의 동맹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앞서서 제가 YG 엔터 오늘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여쭤봤어요. 사실 연구원님의 최선호주 탑픽 종목이 YG 엔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신규 매수로 접근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YG엔터는 정말 제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네, 최선호주로 제시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잘 나올 만한 회사를 봐야 된다. 모멘텀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계속 YG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멘텀이 소멸됐을 때 계속 주가가 갈 만한 거는 펀더, 기반이 이제 좀 탄탄하게 다져진 회사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이제 QOQ 분기별 실적 성장도 그렇고 YY 전년 동기 대비 성장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이제 블랙핑크라는 가수가 온기 반영돼서 공연 실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9월에는 또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YG 소속 신인 걸그룹이 또 미국에서 앵콜 공연을 5회를 돌았단 말이죠. 캐나다 1회 하면 총 북미는 6회 공연을 돌았고, 그리고 이제 4분기로 이어지는 그림에서는 10월 달에 베이비몬스터의 신보가 또 발매가 되고요. 11월에는 블랙핑크의 신보가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지금 엔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연과 MD, 이 두 가지가 3분기 때 실적을 좀 크게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300억 정도 3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프리뷰가 나오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YG는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가장 추천할 만한 좋은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실적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계신데,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YG엔터의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YG엔터 말고도 뭐 빅4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엔터주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네. 회사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JYP 엔터 JYP요. 네. 드립니다.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또 YG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 회사에서 가장 이제 그 메가 IP라고 하는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의 활동이 3분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수의 앨범 컴백도 3분기 중에 있었고, 이 두 가수의 월드 투어도 3분기 중에 또 있었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는 공연이랑 MD에서의 성장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좀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분기의 성장축 자체는 YG가 훨씬 크겠지만 YG 다음으로 또 실적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로 JYP 엔터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최선호주는 YG 엔터, 그 다음은 역시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JYP 엔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영화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한 기대작이라고 불리고 있죠. 라인업이 일단 너무 화려합니다.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 배우, 손예진 배우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고요. 첫날에 이미 33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말 또 추석이라는 긴 연휴 속에 굉장히 많은 관객을 끌어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영화 흥행이 CJ E&M 사업부에도 좀 긍정적일지가 궁금합니다.
잘 돼야 돼요. 네, 오랜만에 왜냐면 요즘에 영화를 잘 안 보러 가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ENM에서 배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화가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영화사업부에서는 ENM이 배급에 참여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손익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왔을 때 ENM에서의 어떤 수익이 날 텐데 뭐 기사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해외 판매만으로 손익분기는 달성을 했다라는 또 기사가 그래요? 나오고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스타트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영화 드라마라고 하는 CJ ENM의 사업부도 이번에 또 3분기 때 한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CJ ENM은 사실 영화 사업부 말고도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밖에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을까요? 그래서 네. ENM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영화 드라마 사업부 안에 있는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입니다. 이 미국 제작사가 2분기 때 이제 또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제작사가 3분기에도 과연 이런 흑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티빙이겠죠. 지금 티빙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가 이제 야구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에 가장 이제 흥미가 이제 관심도가 네. 높아지는 그 달이 되면서 3분기가 항상 티빙에서는 야구 효과로 조금 실적 개선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3분기 때 티빙에서 뭐 웨이브랑 같이 이제 합친 것도 있고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래저래 많은 과정들을 뭐 배민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ENM에서는 이제 피프스 시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작품 딜리버리를 많이 해서 또 실적을 계속 개선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티빙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손실폭을 이번 분기에 줄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ENM에서는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KT의 승인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합병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국내 OTT 시장은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합쳐지는 과정이. 네. 왜냐하면 결국 티빙이 웨이브랑 같이 합쳐지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지금 MAU,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를 이길 만큼 국내에서 1위 OTT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티빙이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둘이 이제 합쳐지는 거는 시장 재편이라는 효과에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다만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저래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KT 같은 경우가 이 둘 회사의 승인 합병에서 조금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KT도 뭐 나름의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전략적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 재편은 저는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티빙웨이브의 합병 과정은 그래도 조금 연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별 종목 중에 SAMG엔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고점만 봤을 때는 10만 원 선을 눈앞에 뒀다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오버행 같이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네, 제가 또 이제 티니핑이라는 캐릭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보셨을 때 이미 숫자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3분기는 분기에서 가장 비수기, 가장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주가 자체는 3분기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더 뭐 하락을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3분기가 안 좋은 대신 4분기에 모든 이벤트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10월 달에 티니핑 6 새로운 시즌이 또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림으로 봤을 때 SAM젠터는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이제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티니핑 시즌 6가 방영이 되면 어떤 식의 반응들이 주변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매수하실 때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시기엔 좀 좋은 시점까지 왔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4분기에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